네, 여야가 지금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대치 국면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장애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익 없는 국정조사는 접고 내란 전담 재파부 설치 등 내란 심판에 다시 0점 조준을 하는 상황이죠. 제3지대 모두까기 스나이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분을 항상 소개할 때 한국 정치의 미래,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 오프닝 멘트 어땠어요? 과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과분합니다. 과분해요? 예. 아니 먼저 축하드려요. 예. 대선 때 TV 토론 발언 예. 무혐의 났잖아요. 예상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그 무혐의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애초에 좀 프레임을 잡은 거지. 네. 사실 그게 우선 형사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좀 전개가 희한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경찰의 판단은 적절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네. 내년 지방선거 결과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문제. 뭐가 제일 걱정돼요? 지금 걱정되는 건 뭐 내년에 선거에서 네. 젊은 사람들 많이 당선시켜야 되는데 네. 예, 그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AI 선거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할까 오늘도 밤새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성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3지대 정당이라는 것들이 꾸준히 시도들을 해왔고 네. 그 안에서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있었고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정의당 같은 계열도 있었고 네. 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최적의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출마할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많이? 지방선거는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인물 몇몇과 그다음 나머지는 분위기 따라 가지고 이제 후보군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만들어야죠.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하고 네. 돌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예. 외교 활동, 순방 성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대미 외교 정도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대통령이 그 해외 사시는 모습 중에 자료 화면 같은 거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실수 안 하길 바랄 뿐이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가실 때마다 뭐 희한한 거 많이 하셨잖아요. 구설수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외교하시기만 기대할 뿐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보거나 뭐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 그냥 전화 한번 오시고 나서는 별로가 네.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뭐 성과를 설명하고 싶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초청하면은 흔쾌하게 가셔가지고. 뭐 그러면 가겠지만은 네. 뭐 지금 대미 외교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런 뭐 나머지 이번에 방문하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 들어갈게요. 네. 지금 정치권 토론 논쟁 붙었는데요.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 같고 상대를 지목하면 그 상대는 또 다른 사람 지목하고 이게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토론에 참여하냐 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정치 토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요? 제가 상대가 안 돼요? 아니요 계속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 뭐 누가 나쁜 놈이니 누가 착한 놈이니 이런 거 가리는 토론 같은 건데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뭐 검투사 보듯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래 생산적이지도 않고 최근에 저는 요즘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그 해외에서 벌어지는 AI 관련된 논쟁들 이런 것들 네. 그냥 영어로 토론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들이 하는 토론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토론은 진짜 생산적이지도 않고 수준 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요즘 흥미를 잃었습니다. 네. 저번에 안철수 의원하고 네. 뭐 미래 AI 관련해서 네. 과학기술관에서 토론했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IT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는 네. 토론 뭐 10시간 해도 재밌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굳이 또 뭐 변호사니 뭐 아니면 뭐 법학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토론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이 항소 포기는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거를 바로잡는 것에 지금 토론이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를 들면 네.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합시다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함은 지금 네. 논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한 일이 무조건 잘못됐거든요.
이거 갖고 돌 던지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머리를 깎든지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투쟁에 나서면 모르겠으나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그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분도 이미 전과자고 이분도 뭐 법치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분인데 이분하고 토론해서 뭐 합니까? 오, 조국 전 대표 내년 지방선거 때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나갈까? 뭐 이런 뭐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시정을 다룬 데 있어가지고 우선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취재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떤 히스테릭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 이제. 조국 대표 됐어요. 이제 되셨죠. 조국 대표 뭐 그렇게 바람직해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준석 대표님 만나면은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막 장애 집회 하고 있고, 예. 뭐 윤호개인 부정선거, 뭐 정광훈 씨랑 손잡아서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 좀 해줘 보세요. 그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가 싫어할까요? 장교환이래요. 장동혁 대표가 싫어할까요? 근데 황교안 투입니다. 네, 예.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다.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대표하실 때 제가 그때 합당하면서 최고위원을 지냈었거든요. 그때 하던 선택들과 지금 하던 선택이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멍청한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간다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아주 패턴화된 공식인데요. 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게 되면은 약간 KBS 시청률처럼 기본으로 한 20% 가까이 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대선 지지율에. 네. 예전에 김무성 대표께서도 한 20% 기본으로 달고 갔고. 네, 그땐 보좌관이 훌륭해서 20% 나와. 장모 보좌관이 그때 그때 좀만 잘 보셨으면은 그때 장모 보좌관이 더 성공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그런 지위를 누렸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동이다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한동안 그걸 누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여기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 20% 정도 지지율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사라지면 내가 유일한 대권 후보네. 요 착각에 빠집니다. 네.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 팀을 키우기보다는 나머지가 사라지면 되겠네. 그러면 내 존재감을 강성보수 안에서 키우면 되겠네. 요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황교안 대표도 그 길 갔다가 이제 결국 총선에서 팀도 지고 자기도 지면서 결국 정계훈태 수순이었죠. 일장춘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라면 장동혁 대표가 급변침을 해서 12월 달까지는 우리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시키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중도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 운동회 때 보면은 이제 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막대기 머리에 꽂고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돌다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게 자기 딴에는 12월까지 오른쪽으로 돌다가 이제 땅 하면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생각할 텐데 보통 그 경기하면 오른쪽을 열심히 돌면요. 네. 땅 하는 순간 자빠집니다. 네. 예. 아마 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나 네. 뭐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소리를 안 내요?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대체제를 내세우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반추에 보면 친박과 친이가 아웅다웅하면서 한 뭐 몇 년 동안 싸울 때 그때는 생각보다 황금기였던 거예요 보수 진영에. 네. 그러니까 친박이 좀 잘못해가지고 친이가 들어서면은 뭐 그 나름대로 굉장한 인력풀과 한 정권을 세울 만큼 인력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체하면 되는 거고 완전 다른 이미지로. 그렇죠. 친이가 또 망가지면 친박이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요 리더십이 조금 교체된다 해서 분위기가 바뀌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원에게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경보수론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리더십이 교체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되게 암울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과소평가 만드는 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어쨌든 거두 같은 이미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의 그 아버지셨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플러스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셨거든요. 이건 색깔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산뜻하게 선명하게 대비가 됐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세워야 장동혁 대표가 내세우는 그 노선에 선명한 반대가 되겠느냐. 그리고 탈 윤석열을 하겠느냐.
없어 보이거든요. 지도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팀이 없는 전반적으로? 겁니다. 팀이 없다.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세력이 없다. 때는 공천 학살이라고 불렀죠. 네. 친박이 친이 죽이고 친이가 친박 죽이고. 네. 학살이라는 건 뭡니까? 싹 이제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엔 와 바뀌었네.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오는 게 흡사 정권 교체 같았다. 네. 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니까 할 수 있었던 거. 어제 국민의힘 몇몇 초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12월 3일 날 취임 100일이고 비상겸 1주년이니까 좀 전향적인 메시지 내세워야 된다. 사과해라. 윤석열과 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저도 당연히 윤석열이랑 절연하는 것이 보수 진영의 과제라 생각하면서도 네. 별로 12월 3일 날 뭐 하는지에 대한 기대치가 없거든요. 분명히 메시지가 그냥 예측해보면 이런 걸 겁니다. 계엄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치가 안 따를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다 그러면은 당의 발전적 해체를 꾀하고 이런 게 안 나올 거거든요. 그냥 우리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더 나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요거거든요. 재방송 혹시 들었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었는데. 아니 이거는 상식이에요? 아마 챗GPT도 할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그런 스탠스라면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연대, 지역적인 연대,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그런 연대도 상정할 가능성 없어요? 저는 단일화라는 거는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단일화 안 하고 이길 수도 있고 단일화 안 하고 질 수도 있고 단일화해서 이길 수도 있고 단일화해서 질 수 있거든요. 최악이 단일화해서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선 때도 당연히 지는 거니까 고민도 안 했죠.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 내죠 개혁신당. 네, 이미 저희 김정철 최고위원 변호사 출신이고 또 상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네.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거기에 최근에 함익병원장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초의원 나가고 광역의원 나가고 이러는데 네. 내가 돈도 있고 네. 내가 또 정치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당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정을 위한 준비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의지만 갖고 안 되잖아요. 마산에서 상경하신 뒤에 평생 서울 시민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네. 예.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이나 오세훈 시장과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나 관계 분위기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내년 그럼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 측과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그냥 물 건너갔다? 선 그어요? 독자 출마 계속해요? 제가 매번 비유하는 게 저도 일본에 이제 친한 정치인들이 있고 네. 젊은 정치인 교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친한 것과 네. 갑자기 일본 정부가 자민당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한다. 그럼 그거는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그런 비유가 오세훈 시장한테 적절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런 비유가 적절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오시더라도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저 지금 지도부나 이런 데서 이상한 발언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죠. 오세훈 시장 때문에 할 수는 없죠.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조원진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 유세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목사의 손을 잡고 지원 유세를 하러 간다. 그런 경우를 상정하면은 만약 단일화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거 보셔야 되는 게요. 부정선거라는 게 초기에 2020년에 불거졌을 때요. 저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싸웠어요. 네. 용기 있게 그때 이름이 싸웠죠. 알려진 정치인 중에서는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 이제 드러나서 맨날 검증해라 왜 검증하는 막냐 그런 다 했어요. 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검증했고요. 그 맨날 보면은 유튜브에서 검증 안 됐다 왜 까자는 거 막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거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도 지금 안 믿고 저렇게 가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계엄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돼서도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선명한 입장 밝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바뀔 수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되게 암울하게 보시는군요. 그럼 주제를 바꿔가지고 한동훈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현재 상황 처지 보면은 어때요? 좀 동병상련?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사람이고
한동훈 대표는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으니까 네. 네, 섭정하려다 이제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경우는 다르고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위기 의식을 가진다면은 네. 오히려 이준석의 사례처럼 좀 더 전격적인 도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나. 나와서 신당을 차려라. 신당도 그렇지만은 뭐 내년에 보궐선거 있으면은 뭐 솔직히 동탄은 민주당이 65% 받던 곳인데요. 뭐 여기저기 잴 거 없이 뭐 파격적으로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이러면 솔직히 보수 우파 내에서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예. 제가 동탄 간다 그럴 때 누가 비판하던가요? 드디어 윤석이 죽을 자리 찾아 들어가구나 이렇게 조소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콩초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네. 나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네. 내가 뭐 계양 가서 뛰겠다. 아니면 뭐 정말 호남 가서 뛰겠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가지 마세요. 절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간보다 떨어지면 더 큰 위기죠. 네. 출마 안 하는 것이 더 위기다. 지금 제가 그쪽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면 어디는 너무 어렵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네. 꼭 어딜 뭐 부산 북구를 노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걸 간보는 거죠. 네. 이거는 어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 수도권이 지역구라서 네.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아니 부울경 아니면 대구 이런 보수 정치인에 있어서 정치적인 지역적인 기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지역에서 그 기반이 생기려면요. 과거 역사적인 그 이유 때문에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과 호남의 그 각 당에서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내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을 장악하면서 탈호남을 한 거거든요. 네. 호남은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이제 큰 파이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의석수에서는. 그런데 영남은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절대적인 다수 의원이 거기서 배출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가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부산 같은 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그 힘을 갖고 2028년 총선 도전하고 30년 대선 출마하고 이런 스케줄이 보다 더 현실적이 아닐까요? 뭐 현실적인 걸 쫓아가는 건 좋지만은 네. 누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합니까 다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괜히 상계동 가서 3번 떨어졌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길로 쉽게 가는 길로 가면 항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사실 모든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는 꿈 아닐까요? 부산역이나 아니면 대구에 꿀지역 공천 받아가지고 쉽게 정치하는 거. 네. 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저를 안 감정이 좋아하는 것 있어요?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요? 네. 그럼 만나자 그러면 만나실 생각 있어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왜요? 네? 누구나 아니, 만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분이 뭐 국민의힘 대표할 때 뭐 개혁신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고 뭐 이것저것 공격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딱히 공격할 이유는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과 제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오해도 풀고 정치적인 미래나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큰 뭐 명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상대로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가 뭔지 네. 예. 저는 보수 우파라는 곳에 절멸에 관계했던 분이 옛날에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라 보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국민의힘 왔냐 그랬더니만은 민주당 가기 어려워서 이리 왔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고 그게 사실 많은 것을 내포한 의미였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느냐.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댓글 수사하다가 나중엔 조국 수사하면서 또 넘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가기 어려워가지고 국민의힘 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알아챘어야죠. 네. 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네. 나중에 보세요. 보수의 철학과도 맞지 않은 의대 증원만 해도 보세요. 보면 의대 증원 한다고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건데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자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학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들이 잘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교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금 시간 더 있어요? 한 5분만 예. 더 광고 듣고 예. 5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뭐. 그 유튜브 모니다님께서 이준석 대표님 동탄에 공약한 거 지켜주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님이님 이준석 대표 나왔는데 한동훈 질문 말고 개혁신당 질문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제가 이 광고 듣고 개혁신당 관련된 질문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광고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동탄 자랑 좀 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동탄 관련 일 추진한 게 네. 성과가 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저희 동탄에 이제 고려대학교 제사병원도 설립이 봤어요. 됐고 그 외에도 용인이랑 연계하는 터널도 이제 짓는 것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네. 트램도 이제 들어오고 네. 뭐 동탄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있어서 그런지 부동산 규제 지역도 벗어났고 네. 네. 그런데 뭐 계속 뭐 저는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동탄 발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 때 동탄에서 의미 있는 성과 이뤄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네, 당연히 우리 시의원, 도의원 군 네. 출마 준비시키고 있고 네. 화성시장도 저희가 화성을 위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네.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비상을 자꾸 이 들먹이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비상? 예, 비상. 예.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달에 지적했던 게 이 정치면만 보면은 온 동네 비상이라고 계속 막 비상이니까 뭐 비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비상하게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특검 3개씩이나 만들고 뭐 어제는 특검끼리 서로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비상 상황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나가시고 이런 게 자 비상을 그러면 많이 강조했던 지도자들이 누구냐?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군부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네. 이 공화국의 혼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비상을 선포하고 쿠데타로서 5.16을 한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 잡은 거고요. 전두환 대통령 11.6.25 혼란스러우니까 12.12 해가지고 우리가 싹 정리하겠다. 비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아니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단 중에서 뭐에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판결을 빨리 안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풀어준 거 저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판사인데 지금 그럼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방면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없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위헌 소지도 있지 않아요? 위헌 소지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건 네. 애초에 이런 특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추진되긴 하겠지만 출발은 못할 거다. 막 이런 식의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사법부의 거거든요. 압박력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이제 괴롭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놓고는 나중에 법원이 왜 우리를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웃긴 거거든요. 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전부 다 막 그 법무부도 그렇고 신나가지고 이제 그 체포동의안 해가지고 구속될 거다 이랬는데 네. 법원에서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라는 그 두 축이 한쪽이 기고만장하면 한쪽은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우리는 판사가 법리대로만 공정하게 하길 바라지만은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발을 막 해대잖아요. 네. 저게 무슨 변호 전략입니까 진짜 그렇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재판이 사람이 하는 건데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얼마나 사법부가 본인들에게 불편한 감정 가질지는 고려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겁니다.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막 이제 정권 초면은 네. 개헌하겠다 그래놓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진영 갈등, 지역 갈등 뭐 심한데 개헌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헌을 해가지고 권력 구조 조금 바꾸면 대한민국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서 개헌한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은 그냥 4년 중임제에서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형태로 개헌 이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개헌의 단골 아이템으로 뭐 감사원을 국회에 배속시키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이런 개헌 안 하고 개헌의 효과를 내보려고 그러면요. 특별감찰관 이런 분 한번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 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권력 분산을 시도하고 있구나. 네. 감사원장을 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지만은 이번에는 한번 야당이 추천해 보시오. 네.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웬일이지? 한번 이거 개헌이라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한번 우리가 권력 분점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네. 네. 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개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 하나만 딸깍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저렇게 가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안 하실 거라고 보는군요. 권력 잡기 전에는 분점하자 하지만 잡은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달라지는 게 지금까지의 흔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인데 네. 경기도지사 이준석 대표님, 네. 경기도지사 이준석, 대통령 이준석 어느 게 빨라요? 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그런 언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거 못 갑니다. 제가. 예, 지금 제가 분당선 유치 이거 네. 지금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분당선 말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소식을 동탄 주민들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에서 나가주세요. 네. 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2028년에 재선은 도전 당연히 하실 거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 같이 열리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거예요? 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민석 예. 총리 예. 서울시장 나올까요? 아니면은 당대표 나올까요? 머리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그건 둘 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니까 네. 그런 자세로는 제 생각에 둘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당 대표는 뭐 쉽게 됩니까? 그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아무리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 네. 밀어도 정청래 대표가 되잖아요. 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만약 당 대표 나오면은 명심 있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번 안 통한 게 두 번째는 통할까요? 쉽지 않다.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김민석 총리님이 서울시장도 할 수도 있고 뭐 대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정리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준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에 한번 봬요. 예. 네.